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지금 변동성 장세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희망을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한쪽에는 이제 이 상태에서 갑자기 폭락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러니까 걱정 반 기대 반, 딱 이 심리 상태가 아마 우리 같은 대중들은 아마 대다수가 한 90% 이상이 지금 이런 마음일 거야. 이 시장을 조작하는 진짜 세력들 빼고는. 왜? 그들은 이 시장이 어떻게 갈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대중들을 요리하는 거고, 우리는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눈앞에 그냥 안개같이 자욱하게 깔려 있는데 그냥 망망대해에 그냥 어떻게 보면 구멍 뚫린 나무 보트를 타고 그냥 둥둥 떠 있는 어떤 그런 마음? 제가 표현하기에 약간 그런 마음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번 영상에서 한번 대략이라도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제가 날짜까지 하는 거는 제가 제 능력에서 오버한 것 같고, 그런 거는 좀 약간 무리수가 있고, 큰 방향성에 관해서 그들이 지금 어떤 그림을 그려가고 있나, 그리고 대충 어느 정도 시기에 어떤 식으로 패턴이 가냐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 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납득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일단은 제가 트위터를 막 둘러보다가 바이낸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갑자기 바이낸스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거래소에서 우리가 보통 현금을 뺄 때 인출할 때 우리가 수수료를 내잖아요. 업비트나 뭐 빗썸이나 뭐 코빗이나 전체 다. 근데 보면은 유로하고 GBP, 파운드를 그거 두 개 통화만 의도적으로 지금 보면은 2019년 말까지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상 거래소한테는 이것도 하나의 큰 수익원이거든요. 근데 왜 바이낸스라는 거래소가 이런 짓을 할까요? 과연 왜 그것도 특별히 딱 봤을 때 유로하고 파운드에 관해서 딱 찍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이거 하나로, 사실은 이 문장 하나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이것저것 한번 넌지시 한번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올해 이제 2019년 들어서는 사실상 연말에 가서 미국의 양적 완화랑 금리 인하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유로 해체까지 갈 수 있는 사실은 브렉시트라는 거예요. 지금 이 유로라는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지금 폭파되면서 지금 영국이라는 나라가 떨어지기로 이미 로드맵은 짜여져 있고 정해져 있고, 영국은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완충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감세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완충 장치를 마련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근데 노딜 브렉시트가 정확히 10월 31일이야. 아마 아실 거예요, 이미. 자, 그래서 11월까지 가지 않는 시점, 그거를 이제 대비를 하는데, 자, 만약에 지금 보면 아마 아시겠지만 바이낸스에서 두 개 통화에 관해서 자기네가 인출할 때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거지, 사실은.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바이낸스는. 브렉시트가 코앞에 있기 때문에, 특히나 11월 언저리에서 브렉시트가 마무리가 되면 11월, 12월 가서는 지금 파운드화나 유로화가 대폭락할 거라는 걸 이들은 알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가장 많은 물동량, 유동성을 가장 많이 확보한 바이낸스가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바이낸스가 그게 영역이 어느 만큼 될지 모르겠지만 파운드화랑 유로화를 빨아당길 거예요. 왜? 인출해줄 때 그거를 안 받겠다는 얘기는 그거를 피아트 머니로도 받겠다는 얘기거든, 사실은. 그럼 사람들이 더 많이, 어떻게 보면 바이낸스 거래소를 피아트 머니로 더 많이 이용할 수도 있어. 왜? 차라리 암호자산을 사는 게 낫거든. 브렉시트 때문에 파운드화가 떨어지는 거를 어느 정도 해치하려면 차라리 금을 사기보다, 사람들이 보면은 금 같은 경우는 예전의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거든. 사실은 지금 변동성이 되게 심하긴 하지만 이미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베리 실버트가 캐치플레이즈로 미국 전역에 광고하는 것 같이 드롭골드 라고 얘기를 딱 하기 때문에 일정 시점 이상은 더 이상 못 넘는다. 거기다가 나이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금에 대해서 생각하는 어떤 관념이나 이념이 어르신들보다는 많이 틀려. 그리고 또한 요즘에는 뭐 여자친구가 있던, 아니면 뭐 누가 결혼을 하건, 뭐 혼례가 있건 금 장신구 같은 거를 예전보다 많이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젊은 여성분들도 뭐 일부 특별한 뭐
특정 뭐 사치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빼고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걸 안 하겠지만 반지, 목걸이, 귀걸이 이런 걸 안 하죠. 그건 옛날 얘기라는 거죠. 값어치가 점점 뒷근육으로 밀어나고 있는 지금 현재 실정이라는 거죠. 자, 브렉시트 때문에 파운드화가 쭉쭉 떨어져. 유로화가 쭉쭉 떨어져. 지금 이거 파운드화거든요. 네, 여기 영국 여왕이 그려져 있는 동전이 쭉쭉쭉쭉 떨어져. 상황 자체가 앞으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바이낸스가 미리 저렇게 진을 치고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바이낸스 독자적인 계획이라고 절대 전 생각 안 하거든. 왜냐면 이번에 보면은 라가르드 총재가 한 번 더 역임하기로, 이번에 한 번 연임하기로 한 번 더 결정됐다고 제가 조금 전에 뉴스에서 봤어요. IMF를 움직이는 수장이 한 번 더 연임을 하신대. 다음 연기까지. 우리가 이제 이걸 볼 수 있는데, IMF 통화바스켓 안에 있는 비율이에요. 제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달러화가 이 기축통화 중에 통화바스켓에 차지하는 비율이 41.73%야. 유로화라는 게 30.93%예요. 두 번째 자리. 그리고 위에나가 2016년도에 IMF 통화바스켓에 이제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상태가 10.92%야. 자, 그리고 보면은 네 번째 자리에 있는 게 옌이에요. 이게 8.33이야. 다섯 번째에 있는 통화가 파운드화예요. 8.09%야. 자, 그럼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왜 그런지 제가 결론을 도출해 볼게요. 자, 여기서 브렉시트 문제가 불거진다. 그러면 그게 영국만의 문제냐? 아니거든. 유로하고도 분명히 문제가 불거지거든. 그럼 유로라는 통화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500유로짜리를 이제 인쇄해서 대중들한테 뿌리는 걸, 중앙은행에서 뿌리는 거를 잠정 중단했어. 우리한테는 500유로짜리면 수표잖아요. 근데 얘네한테는 그게 그냥 지폐였단 말이에요. 가장 큰 통화였어. 500유로짜리가. 근데 어쨌건 그것도 줄인다. 캐시리스 소사이어티를 만들겠다는 얘기고, 자, 여기서 나와 있는 유로가 30.93이고 파운드화가 8.09야. 이거를 더하면 몇 프로예요? 38. 39%나 돼, 거의 달러하고 거의 버금가는 통화예요. 전 세계에서 40%나 버금가는 이 두 개의 통화가 있는데, 유로하고 파운드화가 있는데, 브렉시트가 불거져서 연말 가서 전 세계 경제 문제가 도드라지게 불거지기 시작을 한다고 쳐요. 그럼 암호화폐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야. 제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이거를 못 기다려. 지금 당장 내 리플 코인이 막 50원 하락하면 나 미쳐 죽겠어. 왜 이게 4,000원, 5,000원 가야 되는데 이게 안 가니까 짜증나거든. 내 계좌는 점점 줄고 있지. 뭐 그림자 금융 세력인가 뭔가 걔네는 찰리 브라운이 맨날 떠드는데 어쨌건 찰리 브라운이 맨날 떠들어가지고 뭐 그림자 금융 세력이 어쩌느니 저쩌느니 이 얘기 저 얘기도 다 듣기 싫고, 업비트 계좌 열어보고 비싼 계좌 열어보면 내 원화 계좌는 쭉쭉 줄고 있어. 비트코인은 쭉쭉 줄고 있어. 답답하고 짜증 나시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거를 이해하자는 얘기야. 통화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에는 암호화폐로 일정 부분을 대체를 해야 되거든. 근데 대체하는 시장을 미리 만들어 놓기 위해서는 분명히 비트코인이든 시총 높은 코인이든 분명히 일정 비율까지 올려놓고 제도권 수용에 관해서, 그리고 비트코인 ETF 관해서 수용을 해줘야 되거든. 제도권에서 수용을 해줘야 되거든. 근데 그게 브렉시트가 있기 전에, 10월 말이 되기 전에 그게 가야 전 세계 통화량의 40%나 되는 이 유로나 파운드와 통화를 어느 정도 해칭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상처를 치료해 주거나 아니면 보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 세계가 국가든지 아니면 이런 어떤 커런시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평균적으로 그냥 보통 살고 있는 일상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바이낸스가 됐건 코인베이스가 됐건 국내 업비트가 됐건 빗썸이 됐건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그러니까 호빗이 됐건 그들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야. 폴로니엑스가 됐건 뭐 비트렉스가 됐건, 저는 결국에는 그들도 IMF하고 분명히 뭔가 연관관계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바이낸스가 하는 딱 행태를 딱 보세요. 바이낸스가 어떻게 미국에 들어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 바이낸스가 영국에 들어갔어. 그것도 웃기지 않으세요? 영국이란 나라가 대대적으로 중국에다가 열어준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그들은 이미 본인들끼리 어느 정도 로드맵이 있는 거야. 하반기 가서 미국이 금리 인하한다, 양적 완화한다, 그리고 브렉시트랑 맞물려 있어. 왜?
얘네가 이렇게 해야 되거든. 영국이란 나라가 유로에서 빠져나오는 브렉시트를 하면 이 두 가지 통화에 문제가 생겨. 그러면 그거를 프로텍팅하기 위해서는 이미 22에서는 양적 완화를 서서히 시행하기 시작했고 금리 인하를 시행하기 시작을 했어. 어차피 침몰하는 배니까 구멍 내가지고 거기 물 들어오는 거 얘네는 상관 안 해. 어차피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 그러니까 터진 뚝을 막는 작업도 안 하는 거야. 그냥 터지게 내밀어 두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야. 리플 코인을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도 있어. 저도 어떻게 보면은 360원에 샀어. 그러니까 다른 코인 팔아가지고 그걸 샀어. 근데 손해는 아니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정보 대비해선 손해야. 저는 샀다 팔았다 많이 안 하니까. 자, 근데 저는 솔직히 많이 이거를 이게 비중이 높지도 않을 뿐더러 이거에 관해서 연연해 하지 않아. 왜? 어떻게 될 거란 알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40%나 되는 비중을 차지하는 통화 바스켓에 있는 어떤 그 통화들이 연말 가서 만약에 하반기 가서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 암호화폐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자, 지금 보면은 전 세계에서 40%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달러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달러는 유지할 것 같으세요? 달러도 결국에는 엄발의 오줌 누기밖에 안 되는 거야. 제가 보는 관점에선 그래요. 금리를 인상할 수도 없고 인하할 수도 없어. 미국이란 나라가 경제가 튼튼하다.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만 달러라는 그 어떤 그 기축 시스템에 그 기계는 거의 100년이라는 맥시멈을 거의 다 채웠어. 그럼 마지막 양적 완화, 마지막 금리 인하에 불꽃을 태우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왕자의 자리에 다시 한번 올려주면서 달러의 힘은 점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시나리오들을 이들은 알기 때문에 테더를 찍어내고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고 리브라 코인을 중간에 개입을 시키는 거야. 겉에서 봤을 때는 통제를 한다. 그리고 이게 경제를 망칠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코인니스 뉴스에 이렇게 나오지. 근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자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크게 보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 계좌가 리플코인을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너무 답답해하는 코인이니까. 자, 490원이 갔어. 예를 들어서 500원이 됐다 쳐요. 자, 550원에서 50원 떨어졌어. 자, 계좌 수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은 그걸 10억치 산 사람도 있어. 거기서 1억이 까졌어. 예를 들어서 한 2억이 까졌다 쳐요. 많이 까져야 3억이라 쳐요. 그런 이 전 세계에 있는 통화에서 중요한 부분 차지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그 암호화폐들이 있는데 그런 게 지금 나오는 전 세계 시총이 있잖아요. 이 통화 시장에. 근데 거기 중에 40%야. 그럼 여러분들 가진 암호화폐가 2021년까지, 2023년까지 얼마나 많이 오를 것 같으세요? 그 그림을 보고 우리는 내피셜이든 상상이든 희망이든 거기다가 베팅을 하는 거야. 지금 아주 새벽에 일어나서 계좌가 빵꾸 날까 이럴까 저럴까 아주 짜증나고 답답하죠. 아주 그냥 미쳐버리기 직전일 수도 있어. 근데 이런 그림을 알고 우리가 접근하자는 거지. 사람들은 이제 차트를 보고 얼마 간다 이런 얘기만 하잖아. 근데 그럼 더 혼선만 가는 거야. 근본적으로 이게 왜 얘네들이 이거를 제도권에 수용해서 왜 이 가치를 높일 수밖에 없는가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가 생기면 이게 또 뭐랑 연결돼 있냐면 커먼웰스라고 있어요. 커먼웰스. 영국 연방 국가들이야. 아마 커먼웰스라는 말씀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혈맹 관계예요. 사실은. 이거는 뭐 친미 이런 걸 떠나서 훨씬 더 가까운 거야. 영국하고 캐나다하고 엄청 가깝고 캐나다랑 호주랑 가깝고 호주랑 뉴질랜드랑 가까워. 얘네는 거의 자웅동체라고 보면 돼. 이런 나라들이. 그러면 영국의 파운드에 문제가 생겨. 캐나다 달러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연결이 돼 있단 말이야. 거기다가 호주 달러도 연결이 돼 있어. 거기다가 뉴질랜드까지 연결이 돼 있어. 어떻게 보면은 북미랑 오세아니아라고 보면 되죠. 이 연결돼 있는 이 혈맹 관계, 이런 통화까지 결국에는 흔들흔들 거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럼 이들이 차지하는 전 세계 GDP, GNP도 상당량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홀딩하고 있는 암호자산이 어떻게 될까요? 연말을 넘어서 내년 가면 진짜 어떻게 될까요? 중간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났어. 이제 더 이상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든 국가든 더 이상 세금을 빼낼 게 없어. 공장은 점점 문 닫지.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지. 차는 안 팔리지. 그러면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돈을 벌게 해주고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돈을 벌게 해준 다음에 거기서 세금을 가져가야 국가 경제도 돌아가는 거야. 그게 알고 보면 새로운 양적 완화라는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선 그래. 이게 무슨 기축통화의 양적 완화가 아니라 그런 그림을 얘네들이 저는 그려 나간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2019년 7월 10일 이후 얘는 시세 차이와 관계없이 암호화폐별로 최소 1일 24시간 전 별도 공지 및 통지한 후 입출금을 재개하겠습니다. 이게 빗썸에서 공지가 나온 거예요. 오피셜하게. 여기서 보면 7월 10일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서부터 며칠 안 남았어. 한 7일인가 8일 남았어요. 그죠? 근데 여태까지 입출금을 안 해줬기 때문에 가두리가 가능했었어. 일부 특정 코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트라티스나 스팀이나 뭐 지켓이라든가 그런 코인들. 근데 앞으로는 10일이 넘어가는 시점, 그리고 10일이 되지 않은 시점부터는 가두리가 불가능해지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갑자기 빗썸이 왜 이럴까? 갑자기 왜 입출금을 풀어준다는 얘기를 할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장난질 안 치겠다는 얘기야. 네, 가두리 안 하겠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국내의 거래소들 있잖아요. 어디 기관에서 나와서 검사를 할 거고, 그렇다고 여기가 빗썸이 망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 플레이를 하겠다는 얘기야. 공정하게.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아마 대충 감이 그러니까 시세적인 거랑 이런 거 저런 거 장난질을 안 치겠다는 얘기야. 저는 약간 딱 그렇게 냄새를 느끼거든요. 보면은 계란을 딱 깼는데 병아리 갑자기 나왔어. 지금 이런 일이 있었어. 빗썸에서는 여태까지. 무슨 호재도 없어. 그런데 갑자기 막 가격이 쭉쭉 올라가. 그게 정상이냐고요. 그건 정상이 아니거든, 사실. 근데 이런 장난을 앞으로 안 치겠다. 그런 얘기는 결국에는 시장 자율화에 맡기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공정한 플레이를 빗썸에서 하겠다는 얘기야. 저는 코빗이 지금 계좌를 트럼하고 가지고 다른 데랑 가격이 되게 많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 근데 어느 시점 가면 얘네도 분명히 계좌를 열고 신규를 받든, 비트플레이어가 일단 신규를 받아서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결국에는 코빗도 어떻게 될지 몰라. 그리고 업비트도 신규를 언제 받을지 모른다는 얘기거든, 사실은. 근데 그 전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변동성을 엄청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자, 오늘이 이제 3일이죠. 수요일날. 자, 7월 3일날 들어왔어. 자,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0일까지 얘네가 그랬죠. 10일부터 인출하겠다는 얘기를 했죠. 그 얘기를 가만히 맞춰보세요. 빗썸이란 데가 전 세계 시총 규모에서 그렇게 허접한 데가 아니야. 얘네가 마음만 먹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그림에서는 바이낸스도 바로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가진 데가 사실은 빗썸이야. 뭔가 숨기고 있는 냄새가 나는 데가, 제가 항상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빗썸은 국가도 못 건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10일이라는 공지를 분명히 띄웠죠. 그때까지 업비트든 빗썸이든 코인원이든 폴로니엑스든 비트렉스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거래소는 장난질을 칠 거야. 여러분들 코인 홀딩한 거를 떨궈내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 싸움박질하기 위해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찔끔 비트 상승을 해놨어. 그리고 알트 상승은 아직 주지 않았어. 보통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는 비트 상승, 알트 상승, 그 다음에 테더하고 스테이블을 중간에 쭉쭉 빼면서 비트하고 알트를 두 개를 동시에 빼버려. 사람이 혼이 다 나가는 거야.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최소한 못해도 10일까지는, 10일이나 9일까지는 이런 장난새를 계속 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복적으로. 차트를 보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이 뉴스하고 같이 접목해서 차트랑 같이 껴맞춰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또 비트 상승, 비트도 애매하게 상승시켜놨어 또. 그리고 알트가 상승한 것도 아니야. 근데 또 알트 도미넌스가 너무 까질 것 같으면 또 애매할 때 또 알트를 찔끔 상승해놔. 익절도 못하게. 그렇게 해놓고 또 둘 다 알아. 또 다시 사이클, 두 번째 사이클 또 반복. 비트 또 찔끔 상승, 그리고 비트 살짝 빼면서 알트 코인 살짝 상승. 아니면은 비트 찔끔 올려놓고 알트랑 두 개를 동시에 빼든가. 이런 장난질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서 혼이 나가는 거야. 왜? 전체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 영상에서 그런 거를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야. 지금 리플 코인이 550원짜리가 예를 들어서 490원 간 거 의미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1000원이 가고 예를 들어서 5000원 봐. 10,000원이 간다 쳐요? 그럼 개수 차이가 분명히 있긴 있을 수 있어. 근데 제가 말씀드리자. 리플 코인만 딱 찍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야. 대다수의 코인. 제가 말씀드렸던 진짜 괜찮은 코인들 말씀드렸던 거 있죠. 내가 그걸 뭐 예를 들어 10만원짜리가 10,000원 까졌어. 지금 선에서 그거를
로그인해서 내 계좌를 열어보고 원화로 환산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골치만 아파. 진짜 트레이딩 잘하는 사람은 뭐 상관없어. 근데 지금 상황에서 비트 도미넌스랑 알트 도미넌스가 딱 장난질하는 사이클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쉽지 않아. 여기서 트레이딩 한다는 것도 진짜 쉽지 않을걸요? 슈퍼컴퓨터 30대랑 싸워야 되는 거야. 얘네는 봇을 돌릴 때 비트맥스랑 바이낸스랑 코인베이스 이런 데 해서 봇을 돌릴 때 그런 슈퍼컴퓨터를 몇십 대를 동원해서 한단 말이야. 그런 알고리즘 상에서 사람이 거기서 그 패턴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절대 못 맞히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이 세력이란 사람들이 과연 왜 이럴까? 지금 왜 이렇게 흔들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돈이 될 거란 얘기야. 우리는 이렇게 왜 우리한테 자꾸 이러냐고 막 그러는 거야. 나 돈 좀 벌게 해줘. 나 사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돈 벌거리가 없어서 이거 해가지고 좀 잘 살아보겠다는데 왜 너네 자꾸 방해? 왜 찰리 브라운 너는 왜 자꾸 틀린 말을 해가지고 내 계좌가 왜 쭉쭉 줄게 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왜 하면서 막 마음속으로 막 외치겠지. 그래서 어쨌건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 암호화폐가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암호화폐가 돈이 될 거란 얘기를.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 시총에서 거의 40%나 차지하는 통화가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연말 가서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겠냐. 거기다가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하고 금리 인하까지 만약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은행에 저축해놓은 돈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값어치가. 거기다가 광우병이다. 무슨 뭐 가축들 무슨 병 걸리지. 곡물 수확량은 점점 줄어들지. 에그플레이션 도래하지. 인플레이션 도래하지. 돈 값어치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거기다가 국가에서 세금은 더 떼가. 더 살기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암호화폐 시장은 문호를 점점 열어줄 가능성이 높아. 너네 여기 와서 돈 벌어. 이런 식으로 살짝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매스컴에서 같이 띄워주기 시작을 하겠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그만큼 빠진 게 의미가 없다는 거지. 사실 크게 보자는 거지. 길어봐야 제가 그랬잖아요. 기다리는 시간 며칠 안 남았다. 빗썸이 입출금 계좌를 열어준다. 풀겠다. 그러면 장난질 안 하겠다. 우리 제대로 감사받겠다. 그 얘기를 사실 은근히 돌려서 말을 하는 거야.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결국엔 돈이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마음대로 사람들한테 못 갖게 지금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야. 얘네들이. 비트코인을 그만큼 올려줄 거고 암호 자산을 올려줄 거라는 본인들의 의지가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지금 엄청나게 변동성을 계속 주는 거예요. 다음 주 어느 중반까지는 그게 갈 수 있지도 않나라는 생각을 넌지시 하는 거죠. 이 얘기는 저랑 연락을 되게 자주 하는 고수라고 할게요. 큰손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그 친구는 또 다른 큰손하고 또 인맥이 있어. 여러분들이 모르는 정도의 그 많은 금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저는 핫바리도 안 돼. 피레미도 안 돼, 저는.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100% 반영하시기보다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는 거는 인내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변동성 잔세가 오니까 그거를 불안해하시거나 빤히 바라보시는 거야. 장난질에 속지 마시라는 거지. 그거를 제가 미리 말씀드릴 뿐이야. 그러니까 일정 시점이 딱 끝나면 얘네들이 장난질을 그만두고 막 끌어올리기 시작을 할 거야.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목을 비틀고 온몸에 있는 피를 뺄 거야. 수없는 고통이 올 거고 며칠 밤 동안 그거를 견디시라는 거지. 얘네 장난질에 놀아나지 말고.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납득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개인적인 내피셜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언제나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항상 감사를 드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을 부탁드리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광고 시청 한 편씩 부탁드립니다.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